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독일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큰 활약을 벌였던 차범근 감독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처음 독일에 갔을 때 독일 사람들은 파독 광부들을 통해서 한국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국인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요. 성실, 글쎄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관리에 그만큼 철저했다는 얘기겠죠. 독일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성실하게 자신들을 관리했던 파독 광부 사회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깁니다. 파독 광부한 사람이 독일인이 운영하는 카메라 가게에 들어가서 절도를 하려다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광부는 바로 사과하고 물건을 돌려준 뒤 벌금까지 물었지만 이 사실이 한인자초회에 알려지면서 사태는 심각해졌다. 자네는 한국인이라는 우리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줬다. 죽음으로써 그 죄를 씻어야 할 거야. 어서 물에 들어가게. 아이고, 형님, 살려주세요. 요즘 일을 못해서 돈벌이도 없고 고향에 돈은 보내줘야 하고 제가 순간적으로 돌았나 봅니다. 살려주세요. 자네 하나 살자고 독일 사회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명예를 죽일 건가? 아니면 자네 하나 죽고 우리 한국인들의 명예를 살릴 건가? 들어가게 어서. 형님, 형님 잘못했어요. 어서 들어가라니까. 한국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즉시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강 밖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지금 즉시 중단하고 물 밖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상황, 파독광부 45년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그들의 명예를 위해 투신 자살을 종용하고 있다는 이 황당한 정보를 입수한 그 지역 경찰들이 급히 달려와 상황 전개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근 경찰의 지원을 급히 요청했다. 그러자 독일 경찰은 기동 경찰차 수십 대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이 상황을 저지시켰다. 당시 독일 경찰은 이미 물속에 들어가 있던 광부를 구출한 다음 이 사건에 가담한 한인들을 경찰서로 연행해 감금시켰다.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실추시킨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명예를.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들이 한 행동은 분명히 살인미수에 해당됩니다. 살인미수가 아니랄까요. 그 사람이 강물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달려들어 구해내려고 했습니다. 이번 일을 그냥 덮고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런 일이 또다시 생겨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소? 당신들 눈에는 우리가 우리 동료를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이고 말 사람들로 보입니까? 방법이 다소 과격했을 수 있으나 하지만 우리한테는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주독 대한민국 공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주독 대한민국 공사관에서 담당자가 경찰을 찾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생각하고 그걸 다스리는 과정에서 방법이 좀 과격했습니다만 동료를 그렇게 죽게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드러난 사실은 한국과 독일의 우호관계를 봐서라도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주독 대한민국 공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주독 대한민국 공사관에서까지 나서자 결국 몇몇 사람을 경고하는 선에서 이 사건은 마무리된다. 그리고 독일 광부들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다 입갱을 거부했던 12명의 광부. 그들에게도 희소식이 들렸다. 아이, 됐습니다. 되다니 뭐가 됐다는 건가? 아이, 방금 여기 탄광에서 소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해직자는 무조건 원상복귀시키겠다.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답니다. 아니 그럼 부당하게 책정된 임금에 대해선 추가 지불하고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자리를 재배치하고 그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은 중지해달라고 한 그 우리 요구를 모두 다 받아들이기로 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대표자는 지금 빨리 현장 사무실로 오라고 합니다. 형님, 차원씨, 우리 얼른 가보자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파독광부들의 정당한 요구. 이는 파독광부 초창기부터 계속됐으며 아헨 지방에 위치한 에밀마이리쉬 광산뿐 아니라 카스트롭 라욱셀 지역의 광산, 뒤스부르크 발줌 광산 등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79년 11월 17일부터 1980년 10월 중순까지 제독 한인광부 인권협의회가 회사 측에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일 당국과 독일 행정당국은 한국인 광부를 얽매고 있는 3년 계약 의무 규정을 없애고 한국인 광부에게 자유로운 취업 기회를 보장하라. 2. 독일 당국은 한국인 광부에게도 최소한 구주 공동체 비가맹국인 유고나 터키 노동자들과 동등한 체류 허가와 노동 허가를 보장하라. 3. 독일 당국은 한국인 광부들이 원하는 직업, 기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협조하라. 4. 독일 광산주와 독일 행정당국은 한국인 광부의 노동재해로 인한 생활상의 손실에 대해 독일 노동자와 똑같은 보상 대책을 내놓아라.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광부와 간호사의 독일 송출 사업으로요. 광부의 경우 7,936명이 독일로 갔고 간호사의 경우는 1032명이 갔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리고 그분들이 독일에서 벌어들인 돈은 우리 경제 개발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화를 벌기 위해 해외로 나갔던 또 하나의 그룹이 있죠. 바로 건설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의의 정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1980년 9월 1일 대통령 전두환. 1980년 9월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1981년 3월 제5공화국이 출범한다. 제5공화국 출범 직후인 1981년 5월부터 경제기획원은 매주 한 차례씩 10회에 걸쳐 제5차 경제사회발전 계획을 특별 브리핑했다. 경제사회발전 계획은 1962년부터 1981년까지 제4차에 걸쳐 실시됐던 경제개발 계획의 바뀐 이름이다. 카카, 부르셨습니까? 강경식 차관보. 강경식 경제기획원 차관보가 대통령 전두환의 부름을 받았다. 내가 큰 틀은 김재익 수석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김 수석 말하니 무조건 물가를 잡으라고 하더구만. 맞는 말씀입니다.
제5공화국이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은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물가를 잡아 경제 안정을 이룩한 정권이라는 평을 받으셔야 안 하겠습니까? 좋아. 좋은 말이야. 에? 물가 안정을 이렇게 경제를 잡은 정권.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발간한 경제기획원 33년사는 당시 강경식 경제기획원 차관보가 보고한 내용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의 기본 인식은 성장 위주의 양적 팽창에 따른 고질적 인플레 구조가 여러 문제를 야기시켜 과감한 정책 전환이 있어야만 경제 성장과 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사회 여러 부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개발연대 사고와의 충돌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론은 지난 정권의 성장 일변도 정책을 좀 수정하자. 그 말이잖아. 에? 그렇습니다. 김재익 수석 말을 들으면 이게 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김 수석한테 힘을 좀 실어주려고 하는데 또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은 또 그게 아닌 것도 있어.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게 전 정권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아도 말이지. 에? 그래도 경제에 대해서만은 나름대로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 예. 그런데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틀을 바꾸자는 게 되게 영 걸리더라고. 불안하십니까? 내가 군 출신으로 경제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라 뭐라고 말은 못 하겠고, 솔직히 답답해. 지난 정권 말부터 이미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은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현학 부총리도 그와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께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고요. 박 대통령께서도 나중에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알았어. 사나이 한 입에 두말할 수 없지. 그래, 그 큰 틀은 그렇게 가져간다고 하고. 예, 카카. 근데 지난 정권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해외에서 돈을 많이 불어왔잖아. 60, 70년대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그리고 월남전을 통해서도 그랬고, 오일쇼크 이후로는 건설 인력들이 많이 나가서 외환 많이 벌어오고. 그렇습니다. 외환을 벌어들이는 거 그거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뭐라도 도와주면은 국민들한테 그 생색도 나고 말이지. 안 그러나? 카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계 경제 흐름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시장에 맡기셔야 합니다. 강차관부한테는 내가 뭐라고 말을 더 못하겠구만. 카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럴 만큼의 경제 규모가 됐습니다. 강차관부, 알았어. 그래, 내가 알았다고. 응? 사나이 믿고 맡긴다 했으면 믿고 맡겨야지. 한편 그즈음 동아건설이다. 그래. 그 전두환이는 어떤 사람이야? 군 출신이고. 그 사람이 군 출신이라는 건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이고, 내가 묻는 게 그게 아니잖나. 예. 기업 정책 말이야, 기업 정책. 지금 재벌들이 그쪽으로 줄을 댈 게 없나 눈이 벌게 갖고 난린데. 우리도 없지 않습니다. 있어? 김교련 사장님이 보안사에 계시던 분 아닙니까? 명 회장님.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이다. 뭐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리비아 진출권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대수로 공사를 하는데요. 우리 동아건설도 우린 리비아 진출권도 없고, 더구나 거긴 공산국가인데. 현대, 삼성, 대우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최 회장,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 되지도 않을 거를 뭐하러 하나? 아버님. 최 회장, 그 리비야, 안 돼.